볼프강제 호수는 할슈타트에서 멀지 않은 청정 빙하 호수입니다. 세 개의 빙하호 가운데 우뚝 솟은 샤프베르크산 자락에 있는 맑고 푸른 호숫가의 청정 휴양마을 장트 볼프강에서의 사흘 살기를 위해 길을 떠납니다. 잘츠부르크에서 짤스 카머구트 지역으로 가는 길에 처음 만나게 되는 호수가 푸슐제입니다. 푸슐 호수의 물은 아주 맑아서 오스트리아의 높은 음용수 기준을 충족시킨다고 합니다. 푸슐 호수는 잘츠부르크의 나쁜 날씨에 지친 인근 주민들을 달래주는 스파와 호수에서의 수영, 4시간 정도 걸리는 호숫가 하이킹 및 주변 산들의 경치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푸슐 호수에서 조금 더 가면 길가 오른쪽에 삿갓 모양의 현대식 건물이 나타납니다. 유리로 된 건물들은 마치 호수에 떠 있는 듯한데 14마리의 황소떼가 물로 뛰어드는 듯한 역동적인 조각이 인상적입니다. 티롤 출신의 조각가 피르크너의 작품이라는데 회사 이름과 딱 맞아떨어집니다. 음료회사 레드불의 본사입니다. 이 회사가 푸슐 마을의 주요 수입원이 되고 있습니다. 푸슐을 떠나 볼프강 호수를 돌아 호수 북쪽 가운데의 터를 잡은 장트 볼프강 마을에 도착합니다. 이 마을은 할슈타트와 함께 잘츠 카머구트 지역에서 호수에서 바라보는 풍광이 가장 아름다운 곳이랍니다. 장트 볼프강은 중세 시대부터 이어져 온 역사와 문화가 깃들어 있는 곳입니다. 이곳의 대표적인 명소는 바로 장트 볼프강 교회인데 이 교회는 976년에 지어진 아름다운 고딕 양식의 건축물입니다. 1183년 교황이 이 교회로의 순례를 언급한 이후 카톨릭의 주요 순례 교회 중 하나가 되었다고 합니다. 초기 순례자들은 교회 근처에서 민박을 했는데 그 후 많은 호텔들이 들어섰다고 합니다. 그중 하나가 1878년에 호숫가에 세워진 바이세슬웨슬 호텔입니다. 백마장이란 뜻이죠. 이 호텔은 1930년 초연되어 유럽에서 히트한 오페레타 백마장에서의 배경이었고 작곡가 베나스키가 실제 이 호텔에서 썼다고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짤스카머구트 지역에서 독특한 기암절벽으로 유명한 샤프베르크 산을 오르기로 합니다. 이 산악 열차는 가파른 경사를 오르기 위해 철로 가운데 톱니바퀴 레일을 설치한 톱니바퀴 열차입니다. 기차가 점점 고도를 높여갈수록 나무 사이로
푸른 볼프강제 호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무 사이로 햇살이 반짝이고 숲속에서 들려오는 새들의 지저귀음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샤프베르크 산악열차는 1893년부터 운행을 시작하였답니다. 열차는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가파른 톱니궤도 철도를 따라 35분을 달려 해발 1783m의 정상에 도착합니다. 이곳이 정상인 샤프베르크 스피체 역입니다. 저 위에 하우스 샤프베르크 스피체 대피소 뒤는 바로 깎아지른 절벽입니다. 샤프베르크산은 북쪽의 몬트제, 아터제, 남쪽의 볼프강제의 세 개 호수 가운데 우뚝 솟은 기암 절벽의 석회암 바위산입니다. 정상에서 보는 360도 파노라마는 알프스 산자락의 세 개의 빙하호에 반짝이는 풍경을 아우르는 장엄한 풍광입니다.
슐츠 하우스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그 너머에 몬트제 호수가 내다 보입니다. 이곳은 뒤가 바로 낭떠러지이고 수시로 짙은 안개가 시야를 가리므로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이제 하산하기 위해 기차역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유람선을 타고 볼프강 호수의 동쪽 끝에 있는 슈트로블 마을로 갑니다. 샤프베르크 기차역 앞에 호숫가에 있는 샤프베르크반 선착장에서 유람선을 기다립니다. 이제 배는 볼프강제의 동쪽 끝에 있는 슈트로블로 향합니다. 저 뷰르글슈타인산 아래 호숫가를 따라 산책로가 있습니다. 슈트로블에 도착하면 호숫가의 작은 마을에서 느낄 수 있는 평화로움과 여유로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호수와 선착장이 내다보이는 식당에서 늦은 점심을 먹으며 좀 쉬기로 합니다. 이제 뷰르글슈타인 패트를 걸어보려고 합니다. 마을을 지나며 호수변에 자리 잡은 집들을 보니 잔디를 가꾼 정원과 맑은 호수를 집안에 들여놓고 있군요. 여기가 입구이군요. 길가의 안내판에 이 길은 특별한 힘을 주는 길, 자아를 발견하고 영적인 조화를 찾아가는 길이라고 쓰여 있네요. 이 길에서 바라보는 볼프강제의 풍경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호수의 맑고 푸른 물이 잔잔하게 일렁이고 물 위로 반사되는 햇빛이 반짝입니다. 호수의 물은 너무나 맑아 호수 바닥의 작은 자갈들까지 선명하게 보입니다. 호수 건너편의 산들과 어우러진 풍경은 그대로 그림 엽사가 될 것 같습니다.
위롤슈타인 트레일을 따라 걷는 동안 느끼는 평화로움과 자연의 아름다움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감동적입니다. 이 맑은 물이 마음속을 깨끗이 씻어줄 것 같습니다. 트레일을 계속 따라가면 볼프강 마을로 갈 수 있습니다. 이제 유람선을 타고 볼프강 호수 전체를 돌아보기로 합니다. 볼프강 호수의 동쪽 끝에 있는 마을 스트로블에서 다음 선착장인 그슈벤트로 향합니다. 볼프강제에서의 유람선 여행은 각 마을의 독특한 매력과 풍경을 호수 위에서 바라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쌍봉낙타의 등처럼 생긴 산과 초원 위의 마을, 호수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그야말로 환상적입니다. 물 위에서 느껴지는 시원한 바람과 함께 호수 주변의 풍경이 한층 더 아름답게 다가옵니다. 호수 주변의 풍경이 조용하고 여유로워 보입니다. 우리가 탄 배는 다음 기착지인 장트 볼프강 마르크트로 향합니다. 볼프강 교회가 가장 먼저 눈에 띄고 멀리 뒤에 샤프베르크 산이 보입니다.
볼프강 호숫가의 마을들 중 가장 유서 깊은 마을답게 규모도 크고 사람도 많이 보이네요. 저 나무 그늘 밑에 야외 식당이 있는 호텔이 우리 숙소입니다. 배는 곧 바이세슬웨슬 호텔과 장트 볼프강 교회를 지나갑니다. 다시 샤프베르크반 선착장입니다. 배가 수시로 드나드는 곳인데도 물이 참 맑게 관리되는군요. 배는 호수 중간에 가장 잘록한 지역을 지납니다. 초원 위에 띄엄띄엄 있는 집들이 참 평화롭게 보입니다. 호수의 맑고 푸른 물은 주변의 산들과 어우러져 한 폭의 수채화처럼 펼쳐집니다. 릿 팔켄슈타인 마을입니다. 호수의 에메랄드빛 맑은 물을 보니 마음까지 맑아집니다. 여기부터 다음 마을 피오베르크까지는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은 없어 보입니다. 이 구간은 비교적 덜 알려진 지역인 만큼
자연의 고요함을 오롯이 즐길 수 있는 곳 같습니다. 호수의 맑은 물과 산, 주변의 초록빛 숲, 그 속에 있으면 그냥 힐링이 되겠네요. 피어베르크입니다. 호숫가를 따라 아름다운 산책로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제 배는 호수의 서쪽 끝에 있는 마을 짱크트 길겐에 도착합니다. 이곳은 모차르트의 어머니가 태어난 마을로 음악과 문화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짱트 길게는 다음 편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유람선을 타고 짱트 볼프강에 있는 숙소로 돌아갑니다. 이곳이 배에서 봤던 나무 그늘 및 야외 식당입니다. 호수변의 자리가 환상적인 풍경을 더해 행복한 휴식을 만들어줍니다. 이 식당이 이 구역에서는 맛집으로 알려져 있는데 명불허전, 맛이 깊고 입에 착 붙네요. 건너편이 그 유명한 바이세스 리셀 호텔, 우리말로 백마여관입니다. 오스트리안 알프스 자락의 짱트 볼프강에서의 사흘 살기. 힐링 여행을 꿈꾼다면 다시 생각해봐도 이곳입니다.